노사연스가 이렇게 불렀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청와대는 김기현 첫 제보자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제보자가 송초로 시장의 측근으로 밝혀져서 청와대의 해명에 강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제보자의 정체, 송초로 시장의 측근 송병기 부시장 누구인지부터 함께 보시죠. 자, 첫 제보자는 송초로 측근이었다. 김기현의 적진 상대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청와대가 비위 의혹을 받아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초로 측근 송병기 부시장입니다. 현 울산시 부시장이고 당시에는 송초로 캠프의 공약 담당이었어요. 캠프 인사였어요. 캠프 인사. 자, 보시죠. 2017년 9월에서 10월 송초로 캠프의 송병기 씨가 3-4차례 문자 등으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문 행정관에게 첩보를 전달하는데 이 문 씨는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등학교 친구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송초로 측근이 던지고 김경수 친구가 청와대 안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 씨는 이 첩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윗분 보기 좋게 빤듯하게 문서, 보고서 형태로 이 문 씨가 만듭니다. 자, 검찰은 첩보를 청와대 문 행정관이 작성했다라고 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백원호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백원호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지시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경찰청에게 전달하고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의 주도로 김기현 야권 정치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송초로 시장의 측근이자 첫 제보자 송병기 부시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2016년 12월경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서 문 행정관을 소개받았다. 2017년 9, 10월경 울산 지역에 특이 동향이 있느냐라고 청와대가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김기현 건을 문자로 보내줬다. 지금 보세요. 미묘해요. 송병기 씨 같은 경우는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가 물어서 나는 알려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제보의 근원이 상대 캠프, 야권 정치인의 상대 캠프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의 캠프 공약 담당으로부터 나왔다. 네. 이거부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건네진 게 누구한테 건네졌습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전해졌는데요. 문모 씨.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송병기 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도 되는 거냐? 아니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는 과정인데 왜 이 문모 행정관이 이러한 첩보를 바탕으로 입수해서 자기가 문건을 작성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겁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려고 울산 내에 있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특감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저기서 특감반원도 아닌 문모 씨가 나타나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분 특감반원도 아니에요? 특감반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특감반원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의 특감반원이 있고요. 민정비서관실 내의 특감반원을 백원호 별도대로 운영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일부 특감반원들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감반원이 있는데 이 첩보를 작성, 편집했다라고 하는 행정관은 특감반원조차 아닙니다. 근데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에 따르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첫 번째 제보자도 익명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누군지 알 수 없다. 우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묘하게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난 인연이 따르는데요. 지금 이쯤 돼서 보니까 그 캠핑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캠핑장이 아니라 선거 캠핑장이 아니었나. 선거 캠프 인사니까 선거 캠핑장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의 캠핑이 네. 우리가 텐트 치고 고기 굽는 캠핑장이 아니라 선거 캠핑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상대편에 서 있는 송초로 시장이 캠프에서 정식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선거 캠핑장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선거 캠프, 너 어디 캠프에 들어갔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혹시 잘못 착각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선거 캠프를 캠핑장으로 얘기한 것인지 송병기 부시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캠핑장에서 이 행정관을 어떻게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예. 오히려 이 부시장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정부에서 정부를 요청하니까 난 줬을 뿐이다. 청와대가 먼저 물어봤다.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만약 조사받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자, 검찰 출신이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했기 때문에 이 일의 적임자인데 적임자예요. 조홍천 의원님, 상식적으로요. 야권 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가 상대방 캠프의 공약 담당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행정관 입장에서 의심하고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 캠프에서 나온 첩보를 아무 의심 없이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다. 조선일보 오늘 짜고 치는 선거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문모 행정관이 비서관에게 이 출처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한 건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행정관이 그 송병기 그분이 캠프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또 송철호 당시 그 후보 혹은 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과의 관계를 알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문모 행정관이 그걸 알고서도 예. 그걸 SNS로 받았든지 뭐로 받았든지 어쨌든 받아가지고 그걸 가공을 했다. 알고 했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상식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서로 작성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비서관이 문모 행정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출처가 어디냐? 라고 물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쨌거나, 청와대 민정에 있으면서 어느 일방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뭐 하는 거는 좀 온당한 조사는 아니라고. 온당한 처사 아니다. 이거 부적절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